자, 원리합계 두 번째 거, 개념 76에 있는 두 번째 거 가는데, 이제 문제의 난이도를 좀 높인 겁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좀 높인 거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집을 통해서 연습을 좀 여러 번 하셔야 돼. 알겠죠? 자, 우리 각 오비스통 선생님들께서 연습 많이 시켜줄 건데, 자, 여기 쌤 네 문제를 가지고는 부족해. 이 부분 느낌을 얻기에는. 알겠죠? 다양한 문제들을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문제 또 첫 번째 거 볼게. 갑은 주택 자금으로. 자, 일단 원리합계 문제인 거 바로 티 나지? 뭐부터 한다? 가치계산표 그린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가보도록 할게. 갑은 주택 자금으로 2009년 초에, 자, 시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009년 초니까 1월 1일이라고 하자. 그죠? 2009년 1월 1일에 얼마를 빌렸다고요? 1000만 원을 빌렸네. 1000만 원. 자, 1000만 원의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빌린 다음에 10년 후부터 갚는데, 바로 갚는 게 또 아니네. 바로 갚네. 자, 1년 후. 그럼 얼마야? 언제야? 2010년 1월 1일. 2년 후. 3, 4, 5, 땡땡땡 해서 여기 10년을 왔다. 10년.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 해서 어디까지? 10년 후까지 온 거죠. 그죠? 10년 후까지 오면 언제야? 10년 후가 되면 2009년 1월 1일이니까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오케이. 그럼 여기에 2019년 1월 1일이 됐네요. 됐어? 이렇게 됐는데 이때부터 그냥 갚는 것도 아니고 매년 말에 갚는다. 요때가 아니네 또. 그죠? 매년 요런 시점 잘 보라고. 시점 10년 후부터 매년 말에 갚는다고 했으니까 이때 갚는 거 아니고 여기서 1년이 더 지난, 그죠? 빨리 색깔을 바꿀까? 이때부터 1년이 더 지난 언제? 그렇죠. 2019년 12월 31일부터 갚겠다는 거지 지금. 매년 말이니까. 사실 1년 지난 거잖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오케이. 자, 이때부터 금액을 지불해서, 자, 이때부터 다시 갚기 시작하는 거야. 다시 갚기 시작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갚는데, 10년 동안. 다시 10년 동안 갚는다는 거야. 그러면 10번에 걸쳐서 갚는다는 얘기잖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갚아서 마지막 10번째 돈을 갚고 이 거래를 끝내야겠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 지금 쌤처럼 이렇게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 이 표를 그려나가는 능력이 중요한 거야. 이것만 할 줄 알면 공식 따위는 다 필요 없어. 알겠지? 다 필요 없어. 자, 거래는 언제 끝나 얘들아? 거래 언제 끝나? 당연히 마지막 돈을 갚는 날 끝나겠지. 그럼 거래를 끝나는 시점은 이 시점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근데 문제에서 나한테 뭐 물어봤어? 얼마씩 갚으면 되냐고 물어봤지? 얼마씩 갚으면 되는데 몰라. A1씩 갚으면 된다고 설정해 놓는 거야. A1씩 갚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A1 갚을게요. 자, 그러면 저 A의 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가치 계산만 하면 끝났어. 가치 계산하면 끝났어. 얘부터 계산할게요. 너 일로 와. 자, 얘 이쪽으로 와. 제일 처음에 갚은 이 돈은 이자가 몇 번 붙죠? 1로 계산한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니까 몇 칸이야? 9칸 가는 거지. 9칸. 그래서 A에 이자 몇 프로? 이자가 몇 프로라고 나와 있습니까? 문제에 10%라고 나와 있는데 10%? 1.1이라고 쓰면 되겠죠. 1 플러스 100분의 10이니까 몇 번? 9번에 이자가 붙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일로 와. 제가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된다? A에 1.1에 8제곱이 붙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마지막에 넣은 갚은 A는 당연히 뭐 같이 계산할 게 없지. 이 시점으로 계산하면 그냥 A1은 A1인 거니까. 자,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 쌤이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돈은 무슨 돈이라고요? 자, 여기다 쓸까? 내가 갚은 무슨 금? 대출금. 이 아니고, 그쵸? 내가 갚은 대출금은 몇 A? 10A, 10A. 그 대출금의 뭐라고? 가치.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가치. 이 가치를 계산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게 얘기인 거지. 이 가치가 누구의 가치와 같아져야 된다고?
그죠? 내가 갚을, 그죠? 내가 갚을. 자, 여기다 쓸게. 내가 갚을 대출금. 얘들아, 내가 갚을 대출금은 얼마지? 1,000만 원. 근데 1,000만 원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내가 갚을, 왜냐면 내가 갚은 돈을 가치를 계산하고 내가 갚을 돈은 대출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맞죠? 둘 다 가치가 같아야지 손해 안 보는 거지. 내가 갚은 대출금의 가치와 내가 갚을 대출금의 뭐가? 이 가치가, 이 두 가치가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가 우리 원리학계의 핵심이라고 했어. 이건 너무 당연한 경제관념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자, 그럼 옮겨. 너도 일로 와. 너 1,000만 원 거기 있지 말고 요 시점으로 옮겨 옵시다. 와, 얘는 많이 온다, 그죠? 많이 온다. 당연히 10년 뒤부터 갚기 시작하니까 쟤는 이자가 엄청 붙었겠지. 자, 그래서 1,000만 원. 1,000만 원에 이자는 10%라고 했고, 자, 몇 칸 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단 몇 칸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2, 3, 4 이렇게 간 거니까 10칸. 10칸. 10칸에서 한 칸을 더 갔어. 11칸.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칸이었죠. 그럼 총 몇 칸이야? 20칸. 와, 20칸이야, 20칸을 갔네. 그래서 요 가치와 요 가치가 어떠면 된다? 같으면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이해 가죠? 식세어 볼게요. 이 식세어는 어떻게 되냐면 이자 1점 공비 1-1분의 첫 번째 항 A 괄호 1.1 공비 항의 개수 몇 개? 여기 9개인데 하나 더 있는 거니까 10개 마이너스 1. 자, 이 녀석이 누구와 같아야 한다? 1,000만 그 다음에 1.1의 20제곱과 같으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에서 당연히 값을 주겠죠.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가르쳐줬다. 역시 1.1의 10제곱은 뭐라고 알려줬고요? 1.1의 10제곱은 2.6이라고 알려줬고 1.1의 20제곱은 뭐라고 알려준다? 6.7이라고 다 알려준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이렇게 값을 모두 다 알려준다는 건 우리한테 계산을 물어보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런 가치 계산을 할 수 있는지만 물어보겠다는 거야.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요런 얘기였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볼게. 똑같지 뭐. 다 똑같아. 이게 유형만 다르지 다 계산 방법이나 가치 계산 방법은 똑같아요. 아, 답을 안 가르쳐줬네. 요거 답은 얼마가 되냐면 419만 원이 됩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정부는 실직자 지원 대책으로, 자, 뭐야, 소재만 또 바뀐 거야. 그냥 실직자 지원 대책으로 실직자에게 매월 말에 10만 원씩 몇 년간? 5년간을 계속해서 실업연금을 지급하겠대. 자, 빨리 표 그려. 자, 표 그릴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실직을 누가 한 거야. 누가 실직을 했어. 누가 요 시점에 실직을 했다 치자. 실직을 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매월 말에 실직한 날 바로 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달부터 실직 연금을 주는데 매월 10만 원씩이야. 매월 얼마씩? 10만 원씩. 매월 10만 원씩 줄 거거든? 근데 5년간 준대요. 두 번째 달에도 10만 원. 아름다운 세상이죠. 실직하면 이렇게 돈도 주고, 그죠? 얼만큼 준다고? 5년간. 얘들아, 한 달에 한 번씩 10만 원 주는 거면 5년이면 몇 번 주는 거야? 60번 주는 거야, 60번? 60번을 지급한대, 5년간. 자, 그런데 금년 초니까 뭐 1월 1일, 그래, 1월 1일. 그럼 당연히 실직연금은 언제부터 받아야 돼? 매월 말에 받는다고 했으니까 1월 31일부터 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한 달 뒤부터.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금년 초에 실직한 실업자가 5년간 받을 연금을 금년 초에 이율 1%로 한 번에 받고 싶다는 거야. 아, 그 얘기구나. 원래 우리 국가가 이렇게 돈을 주기로 했었어. 10만 원씩. 근데 얘가 이렇게 안 받기 싫고 저는 그냥 실직했으니까 뭐 장사라도 좀 하게 이때 한 번에 그냥 돈으로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한 거야. 그럼 얼마를 줄까요?
당연히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 10만 원씩 봐봐. 10만 원씩 몇 번? 60번 주는 거지. 그럼 얼마예요? 600만 원이지. 그럼 600만 원 줄까? 이거 만약에 10만 원씩 60번이면 당연히 600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진짜 이거 세상 살기 힘들다 얘들아. 생각하자. 사기꾼한테 당하지 말고. 알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이런 거야. 10만 원씩 60번을 준다고 했어. 근데 600만 원이니까 한 번에 주세요. 그러면 안 주지. 왜 안 줘? 야, 내가 너한테 600만 원을 줬어. 근데 네가 이거를 은행에 넣어놓고 5년 동안 있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원래 나눠서 주려고 했던 돈보다 600만 원보다 훨씬 많죠. 그럼 내가 손해지. 나는 이걸 은행에 넣어놓고 10만 원씩 빼서 너한테 줄 건데 이자는 이자대로 붙여가면서. 그렇겠지? 그래야 경제적으로 서로 손해를 안 본다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쌤이 아까 했던 얘기 또 반복. 그래서 우린 이 돈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는 거라 그랬어? 돈의 가치를 보는 거라. 그래서 우리 뭐 할 거냐면 정부가 실직한 나한테 10만 원씩 60번을 주면 마지막 60번째에 이 실직연금을 주는 날 정부하고 나하고의 거래는 끝나는 날이죠. 여기가 지금 끝나는 시점이잖아. 그죠? 이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 쌤은 뭘 하겠다고? 정부한테 받은 돈의 가치를 모두 계산해 보겠다는 거야. 이 시점을 맞춰가지고. 자, 이율은 지금 1%라 그랬단 말이야. 1%. 그러니까 이 시점을 오면 제일 처음에 받은 저 10만 원은 가치가 어떻게 변할 거냐면, 자, 10만 원에 1.01, 1%니까 1 플러스 100분의 1이잖아. 그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몇 번? 59번의 이자가 붙겠죠. 만약에 내가 저걸 통장에 계속 넣어놓는다면 가치는 이렇게 변할 거야. 두 번째 넣은 돈은 또 가치가 어떻게 변할 거야? 얘는 10만 원에 1.01에 58제곱의 이자가 붙을 거고. 자, 요 돈은 어떻게 바뀐다? 요 돈은 자, 10만 원에 1.01에 57번 이렇게 되겠지. 땡땡땡. 자, 이렇게 가다 보면 마지막에 넣은 10만 원은 당연히 그냥 뭐가 돼? 10만 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돈을 다시 다 더합니다. 자, 이 돈을 더하면 뭐가 된다고 이번에는? 내가 5년간 받을 실직연금은 아니야. 내가 5년간 받을 실직연금은 딱 600만 원이야. 딱 600만 원인데 이걸 이쪽으로 다 모았으니까 실직연금의 뭐가 된다? 가치가 되는 거죠. 가치. 이 가치가 누구의 가치와 같아야 된다 그랬어? 누구의 가치? 여기에서 일시불로 받는 저 일시불의 뭐와 같아야 된다? 가치. 일시불과 같으면 안 돼. 저 P하고 같으면 안 되고 이 두 녀석의 뭐가 같아야 된다고? 가치가 같아야 된다. 가치가. 그러니까 너 P 너도 일로 와. 요 끝나는 시점으로 오라고 너도. 그러면 저 돈은 P에다가 1.01에다가 쟤는 몇 칸을 왔어? 한 칸 더 왔잖아. 얘보다. 그죠? 얘보다 한 칸을 더 시점이 더 전이니까 얘는 60번이 다 붙었겠죠. 자, 그랬을 때 요게 바로 뭐라고? 요게 일시불의 가치. 요 시점에서의 가치. 얘가 다 더한 게 이 녀석들을 다 더한 게 실직연금의 가치. 이 두 가치가 어떻게 되면 된다고? 같으면 서로 손해를 안 본다. 자, 이제 이해가 갈 쯤 됐는데. 그죠? 계산해보죠. 1.01 마이너스 1분의 자,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10만 가로 1.01에 항의 개수는 59개.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60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금액이 누구와 같아야 된다? 어떤 가치와? P 곱하기 1.01에 60과 같아야 된다. 당연히 이 값은 문제에서 알려주겠지. 얼마라고 알려줬죠? 네, 1.82라고 알려줬네요. 1.82. 이 녀석도 1.82라고 알려줬습니다. 나머지 계산만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82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820만 원이 자, 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아니죠. 820만 원이 아니고 450만 원이 된다고 해요. 이게 820만 원이네, 이게. 그죠?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계산을 하면은 땡땡땡
P의 값은 얼마? 450만 원이래요. 엄청 많이 줄었죠? 600만 원을 기대했는데 450만 원밖에 못 받네요.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죠? 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여러분들의 경제관념이 조금 바뀌겠지?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는 방식도 그냥 단순 이자 방식이 아니라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의 가치와 돈을 갚는 사람의 가치가 서로 같아야만 된다. 오, 그러면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때도 어떤 물건을 할부로 살 때도, 그리고 내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나중에 회사가 뭐 30년을 근무한 다음에 30년이 끝났어. 그럼 30년이 끝나면 퇴직금을 주는데 퇴직금을 한 번 해줄 수도 있고 매월 나눠서 줄 수도 있잖아. 그런 방식이 있잖아. 그런 걸 계산할 때도 나는 됐어요. 매년 나눠서 연금 받는 거 싫고 한 번에 받아가지고 치킨집 할래요. 뭐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된다? 당연히 내가 매달 받아야 되는 돈보다는 작아 커. 작겠지. 그럼 얼마나 작은데? 서로 손해를 안 볼 만큼 작겠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데? 가치계산표로 계산하면 되겠지. 이런 이야기인 거야. 알겠죠? 쌤이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 아까 포인트부터 지금까지 문제를 푸는 동안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는 거 말고는 공식 쓴 적이 없죠? 맞죠? 이거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무슨 기수불이 어떻고 기말불이 어떻고 뭐 연금은 어떻게 하고 적금은 어떻게 하고 막 썰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어려워. 무조건 우린 뭐 한다? 가치계산표.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가치계산표를 작성하고 한쪽 끝으로 가치를 계산해서 그 가치만 계산한다. 계산할 때는 등비수열에 한만 쓰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천천히 복습해야 돼. 천천히 복습하고 문제 몇 개 연습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문제가 필요한 학생들은 자, 오비스통 담당 선생님들한테 자료를 요청하셔서 요청된 문제를 좀 받아가지고 몇 번 더 연습을 하다 보면 금방 감이 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등차등비에 관련된 활용 부분이었던 원리학계 마무리하고 우리는 다음 시그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